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는 그 건설업종 2022년도 4분기 프리뷰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테이블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2년도 4분기 현재 지금 커버하고 있는 5개 건설사의 합산 매출액은 17.1조 원,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단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한 17%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대한 후행적인 매출 기여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 각 사별로 이제 주요 사우디를 비롯한 이 대형 해외 현장들에 대한 실적 기여 역시도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도부터 좀 진행됐었던 그 원자재 인플레와 맞물린 이 건축이나 주택 부분 높아진 원가율 레벨이 지난 1, 2,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건설사들의 좀 이익 눈높이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연중으로 좀 원달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의 수지 측면에서는 그 환 관련된 평가의 이익이 좀 반영됐던 반면에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원달러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건설사들의 영업의 수지 기준으로는 이제 세전 마이너스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세전 이익이나 지배주주 순이익은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23년도에 대한 기본적인 전망은 이제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좀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해외 쪽에서는 오히려 좀 수주가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부담에 대한 것들이나 DSR 규제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로는 좀 축소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도 하반기 단일 규모로 좀 상당히 컸었죠. 총 이제 12,000세대 규모에 해당하는 이제 둔촌 주공 단지도 실제로 이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대규모 단지가 어쨌든 작년도 말에 이제 분양이 되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좀 기저 부담도 좀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3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제 좀 나왔었던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 폐지,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 같은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분양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가늠자 역할로 보고 있는 그 둔촌 주공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파크 포련에 대한 분양 성과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완만한 이 분양 성과를 이룬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대형사들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 정비 사업에 대한 재개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전국 단위의 어떤 분양 감소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커버하고 있는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물량 축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축소 요인을 좀 방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월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국내나 해외 수주 혹은 주택 분양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시장과 소통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3년도에 주요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가이던스는 전반적으로는 2022년도 대비 좀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조정받고 내려온 부분들은 있지만 이 주요 산유국들의 이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일치시켜주는 이 재정 규정 유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유가 레벨이 좀 연중으로 이어졌었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중동 산유국, 이 발주국들의 재정 수지 개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재정 지출에 대한 확대 여력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발주 물량이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에 대한 해외 수주 역시도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이제 하반기 때 조금 주목받았었던 사우디 시장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후행한 발주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사우디 아람코랑 저희가 이제 NEC라고 하는 그 내셔널 EPC 챔피언이라고 하는 협약을 글로벌 3사 국내사 중에서는 이제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이태리 사이펜 이 3개사가 NEC 협약을 이제 사우디 아람코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NEC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수익 계약
물량 확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네옴시티 후속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미 작년 6월에 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그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을 수주한 바 있는데요. 네옴시티라는 후속 프로젝트 측면에서도 작년도보다는 올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 사우디 시장을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좀 우호적인 그런 수주 환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수주 증가에 대한 가능성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지수도 그렇겠지만 이제 건설업종 전반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들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건설업 지수 기준으로 보면 PBR이 거의 0.47배, 코스피 PBR 대비로도 거의 할인율을 50%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20년 3월이었었죠.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좀 발발했었던 바닥이 0.4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수준까지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아무래도 익히 알고 계신 그 부동산 경기 둔화, 경착륙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로 인한 분양 사업에 대한 축소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는 이 주택 건축 사업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주택 쪽 사업에 대한 우려를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물론 부동산 PF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긴 어렵긴 하겠지만 결국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국내 주택의 사업에 기인한 어떤 우려가 추가적으로 더 얼마만큼 나빠질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올해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해외 수주 성장을 통한 해외 성장 기대감, 혹은 이제 모멘텀 확보에 대한 측면,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결국 각 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소나 CCUS 같은 그런 좀 다양한 기존과는 다른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올해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점 구체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현 시점에서의 어떤 중립이나 비중 축소보다는 좀 비중 확대 쪽에 대한 전략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다변화된 수주 역량이나 해외 수주,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현대건설이나 혹은 해외 대형 화공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 혹은 삼성그룹사에 대한 수주 물량, 캡티브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삼성 엔지니어링 중심의 좀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건설업종 2022년도 4분기 프리뷰 자료 관련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